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8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또 귀한 손님 모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 프로에 나왔다가 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시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김현 전 의원 특별히 오늘 또 그 사무부총장 자격으로 민주당 자격으로 오늘 나왔고 김철근 여기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 바른미래당 아직 탈당 안 했나? 나 당협위원장이야. 아, 당협위원장인데. 탈당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바른미래당 대표로 나오셨군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또 뭐 7명인가 8명 의원이 또 의총 소집하고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인데.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론으로 채택이 돼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죠. 그건 당연한 절차인데. 다른 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내외를 따지지 않고 지역위원장까지 다 모아서 의견을 물어야죠. 왜? 내년 총선에 원내 의원들만 출마합니까? 원내 의원들 출마하잖아요. 원내 위원장들도 출마하잖아요. 그러면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선거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원내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도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됐다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은 어차피 원내 의원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만 선거법은 룰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선거구도 핵정 문제도 있고. 룰에 대한 결정인데 왜 원내 의원들 그끼리 앉아갖고 원내가 훨씬 많은데. 저 원내 의원 한마디 해주시죠. 혹시 많구나. 김철근 위원장님 말씀이 뭐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네, 선거구제라고 하는 건 룰 합의고 뭐 각 정파뿐만 아니고 사실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대체적인 합의 없이 뭐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이해에 의해서 그리고 의원들끼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의심스럽죠. 근데 저는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맞는 그 얘기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지금 분이에요,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 돼 있고 비례대표 확대 및 입법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그다음에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를 합의를 한 거고요. 석표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임시국회를 2019년 1월달에 개최한다.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 이게 2018년 12월 15일 날 합의 사항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셔터 내렸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월 국회를 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 여야 사당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니.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가짜 뉴스인 거고. 결국 그렇게 됐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좌파 독재 정부를 위한 뭐 들러리이다 야당이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 처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은 각 당이 할 몫이고 적어도 이거는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시기가 1년 그러니까 1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시간을 지난 거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어쨌든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각 당에서 논의는 하되
그 역순으로 계산된 일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330일을 네. 안에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 얘기는 네. 어떻게 이항수 의원도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의총회를 거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나경원 대표가 밝히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 270석 지역구 아니고 비례대표 없애는 거 이 문제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회 안이에요. 그 안을 의총에 이제에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 너무 많다. 비례대표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히는데 농촌 어촌 지역구는 상당히 굉장히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4개 시군, 5개 시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있어서 그렇죠. 이게 대민주에 과연 걸맞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역구가 253석인데 270석으로 늘려서 아예 지역구를 늘리자. 네, 그래서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 그 인구 등가성뿐만 아니라 면적 등가성도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하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의견이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도 그때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다가 바른미래당에서 했죠. 적극적으로. 예, 네, 오히려. 정의당하고 네. 바른미래당에서 적극적으로 소수당을 하다가, 위한 제도니까 어떻게 예, 보면. 소수당을 위한 제도죠.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공수처 법안을 그러면 통과시켜주면 하겠다. 선거제라고 하는 룰을 만드는 협상에서 갑자기 공수처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한테 당신들 좀 의석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도입을 해줄 테니 우리 공수처법 좀 통과시켜 다오라고 하는 야합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네. 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거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네, 패스트트랙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과반수가 넘으면 잘 되죠. 보십시오. 네. 패스트트랙을 지금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내년 1월에 선거제를 바꿉니다. 네네. 자, 선거제를 바꾸면 바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돼요. 네.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넘깁니다. 네. 그러면 국회법 그 별표 1에 해당하는 그거를 국회를 열어서 개정을 해줘야 돼요. 국회법 네.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한국당이 또 반대해요. 네. 그러면 또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11개월이 또 걸려요. 내년 4월은 자동으로 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르시냐?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한테 어떻게 보면 내년 1월쯤에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선거구제 확정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수처법 통과됐어요 이미.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당이 반대해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냥 전에 있던 제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100%인데. 100%. 네. 야, 이거 재밌는 얘기네. 재밌는 얘기 아니고 잠깐만, 이거 선거법을 다루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11개월은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패스트 트랙을 시작하면 네. 그 총 절차가 본회의 통과까지 상정에서부터 통과까지가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사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태우잖아요. 그럼 내년 1월에 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됩니다. 그게 네. 선거 제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건 과반수만 넘으면 되겠죠, 이거는? 5분의 3이 넘어야 되죠. 패스트 트랙을 올리는데 5분의 3이 필요한 거예요. 올리는데 5분에. 올리는데.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2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거제도,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안, 요거 2개를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제가 여러 번 지금 질문을 했어요. 토론에 나갈 때마다 질문하거든요. 네. 오늘 김현 사무부총장께서 답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1월에 저희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패스트 트랙을 태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르실 건지 저희가 반대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원직 총사퇴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건 선언적 구호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정치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이거 절대로 못한다. 결사항전하면서 반대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도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주장했었어요. 그 문제 말고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 패스트 트랙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이것을 반대로만 하고
뻗ting기는 걸로 가서 선거구제 획정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거냐. 이거는 민심과 여론이 또 한편으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잘못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에 전체 여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되면 자유한국당도 터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전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이 안 될 것을 상정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선거구 그렇다 이 국정위원회 자, 우선 되는 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약속한 것을 여반장 해놓고 배째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그리고 이제 제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소수 정당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건 표현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왜냐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인 거지.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정확히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아니 저는 그때 정면 그 얘기를 하는 거 했지만 잠깐만.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나경원 대표가 비례대표 없애자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또 연동형 들었나 비례대표죠 50% 그때 얘기했었잖아. 딱 맞아. 야 김혜리 의원이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야. 역시 민주당의 안을 이미 벌써 한 6개월 전에 탁 내더라고. 정확하게. 그건 꼼수지. 꼼수인가요? 아 그럼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꼼수인가? 우선 민주당이 50% 연동형 연동형 하기로 했죠? 비례대표제를 정말로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아 민주당이 네, 의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야3당이 이간질에 지금 아니 야3당이 지금은 그 그럴 때가 100% 아닙니다.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정확히 하는 건데 네. 민주당이 난데없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형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 50%.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 앞에 한국형 뭐 이런 거 붙으면 다 독재야. 아 민주주의 앞에 한- 한국형 들으면 독재다. 무슨 뭐 민주 집중 앞에 무슨 적을 붙여서 민주주의 하는 것은 다 독재야. 무슨 적 이거. 근데 한국형, 어. 한국적 그 연동형 이건 연동형이 아닌 거지. 아 이건 연동형이 아니다. 10%니까요. 연동형이 아닌 거고 네. 이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야3당이 그 100% 연동형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본인들이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제1야당을 설득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본인들은 손해볼 생각이 없고 실제로 연동형에 아무 유의미한 지점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불안정한 그 연동형 합시다. 거기에 석패율도 들어가 자, 있고. 근데 이게 현재 253에서 225로 지역구를 찌르려면 28개의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통상 한 개의 지역구가 변동이 생기면 두세 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28개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80개 정도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지역구가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당락에 영향이 있는 그런 선거법이 올라왔는데 본회의 통과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도대체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그 선거법을 그 정치개혁위원장이 얘기했다며.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며. 몰라도 되는 이 선거법,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가지고 전국을 경색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이것을 할 의사도 또 할 능력도 내가 보기에는 없다. 없는 걸 보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본인들이라는 게 민주당을 민주당이죠. 얘기하는 거죠. 바른미래당은 왜 거기서 쏙 빠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얘기하시네. 자, 거기다가 네.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은 별도로 여야 논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공수처법에 안 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공수처장의 임명권이에요. 검찰에 칼이 있는데 공수처장 칼까지 줘서 대통령한테 쌍칼을 주자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태워서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그거는 의견이 같네요. 우리 김철근 대변인. 아니, 같다고 그건 하는데. 따로 해야 된다는 게 또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해야 입장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이제 의견이 같은 거지 그거는. 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신의성실을 위반이야. 뭐냐? 지난번 그
손학규 대표 단식 때 10일간 단식을 했는데 나경원 대표 사인했어요. 그 아까 사인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신의성실의 위반입니다. 아, 검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아니 그리고 회의 구체적인 안 내용까지 나와 있어. 뭐 10% 내외로 뭐 하고 뭐 어쩌고 네. 이런 오케이. 5개 항이 있는데 그 항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정반대의 60년대 정도로 돌아가는 선거법 그 개정안을 낸 거예요. 이건 개악이야.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안을 내놓고 버티는 것은 온당치가 않죠.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져 온 상황들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 제왕적 총재하에서는 이것이 금권 선거의 그렇지. 비용을 돈하고 마련하거나 바꿨죠. 예. 네. 또 하나는 총재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안 좋은 곳으로 이런 것들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공천할 때 전문성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을 안 치면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그 저명한 분들을 이제 국회로 모신다. 된다. 그리고 직능 대표나 이런 분들을 모신다 하는 것들을 지역구 의원 공천 제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걸 해보자. 그러면서 면적 등가성도 좀 우리가 해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70석 안을 낸 건데 저희가 이제 뭐 딴지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의 정말 그 본심은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 논의 이전에 기본이 뭐였냐면 대통령 중심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연정이나 이런 제도를 통한 협치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중심제는 양당 체제가 맞고 양당 체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선거 제도를 우리는 그냥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였고요. 네. 사실 의원 내각제가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를 지원하는 다당제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죠.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다? 이것에 대한 의문은 시작됐는데 다른 야당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니 우리한테 선거법 제도를 내놓으라. 그 개선 대책을 내놔라. 당신들 왜 안 내놓냐?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0석의 지역구 제도를 가지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요. 비례대표가 없는 국가도 있나요, 근데? 있죠. 두세 미국도 개의 있고 나라인데요. 영국도 있고 그래. 그거는 이제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적인 국가들이 비례대표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랜 네. 역사적 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기는 상원 하원이 있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정면으로 제가 반박을 한번 네. 드리면 비례대표가 사실은 돈 공천이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과거 정착되지 있었던 적이 않았을 있었죠. 때 네. 그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비례대표가 되다가 그것이 발전에 거듭 시간이 지나고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정책 진출을 보장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그렇죠.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청년하고 여성. 예. 청년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을 때 96년도에 이제 여성 할당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비례대표가 네.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되면서 이제 1357을 강제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저희 당부터 한 거고 2004년도부터는 1357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걸로 했던 게 2004년도에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성 할당제 30%를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인지도가 일단 낮아요.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을 경과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을 그중에 한 분을 대표성 갖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국방 전문가가 지역구에서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내리 꽂았다 칩시다. 낙하산으로. 지역구에 경쟁이 있는 후보랑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치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적어도 각 당이 득표한 정당을 보고 그럼 지금 현행 유지하면 되네요. 현행 유지를 하다 보니 네. 소수 정당이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양당제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도 표의 등가성으로 해서 좀 반영시켜내자라고 원래 네, 시작한 건 독일형 비례대표제인데 독일은 우리랑 실정이 안 맞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도 600명이나 되고 하니 안 맞으니까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성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비례도 해결하고 그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이것도 하고 그거나 저것도 하니까 하고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네. 정리가 되면 굉장히 간단한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준에 맞는 선거구제로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하자라는 네. 걸 가지고 갑자기 싹둑 잘라가지고 비례대표제 예, 저는 폐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철근 의원님께 하나만 네, 여쭤봐도 네, 돼요? 예. 아, 네. 예. 여쭤보세요. 네. 혹시 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수 계산법 혹시 아세요? 아니,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좀 진짜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이게 무슨 우리 당에서 좀 정리한 거예요. 네네. 예, 저도 정리해갖고. 봤는데 당에서 모르겠더라고요. 여야 사당이 공이 정리해서 한 건데 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국회에 그래도 나름 좀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26년, 7년 있었어요. 네. 또 어지간한 거면 다 알아먹겠어요. 알아먹는데 알아. 이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일반 기자들도 모르더라고.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막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공부를 못 많이 해야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이 원래 룰이라는 건 심플해야죠.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다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뭐 언론에 일부 났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이 국민은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득표율이 40%다. 근데 의석수가 100석이다. 보장되는 비율이 그러면 갭이 20석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연동 의석과 병립 의석을 나누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와서 자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매기고 6개 권역을 나눠서 또 거기에 매기는데 여기에서 30% 이상 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또 석패율 또 예, 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설명이 복잡해서 그렇지 예. 우리 지금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제 도입에서도 당 간의 그런 조정 조율은 있어요. 네. 그 반올림 올리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무소속이나 이렇게 몇 프로, 3% 지금도 5% 없어지면 있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걸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기준이 몇만이냐, 15만이냐, 네. 13만 5천이냐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지 네. 그걸 국민이 몰라도 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 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싶어요. 지금 그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전국이 너무 경색되고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예상한 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이거 안 돼요.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미래당이 협조하면 그래도 상임위 통과할 거 아니에요, 5분에서.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바른미래당 협조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조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 아니, 통과 못 하죠. 협조 안 하면 패스트 트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 그렇게 5분에, 되면은 5분에 내가 볼 3이 때 되기 오늘 때문에 바른미래당 오늘 상황 보니까 아니, 안 아니 될 것 근데 같아.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29명 제가 이제 관전평을 네네. 하면 29명인데 8+1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명이 이제 국민의당 출신인데 의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외위원장들에서 10명이 뭐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있는 한 손학규 대표가 찬성한 법안을 의총에서 부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15명 중에 12명이 동의를 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은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이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하는 거죠. 거기도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18명 중에 15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8명이죠. 18명 중에 15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18명 중에 12명이 넘으면 가능한 거죠. 맞다. 12명.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인원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6이잖아요. 그렇죠. 6이고 바른미래당이 2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다음에 민평당 합치면 10명이잖아요. 예? 8, 6, 2, 1,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8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안 그러면 되는 안 거예요. 되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불가능하네. 되면은 그게 만약에 되면 바른미래당은 정말 쪼개지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자, 저쪽에 잠깐만요. 지는 거는 뭐 아니, 잠깐만요. 뭐 상관하지 말고 예 얘기하세요. 이거를 자꾸 당리당략적으로 이 당이 쪼개진다, 이 당한테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대한민국한테 이 제도가 정말 그 필요한 제도고 합당한 제도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선거구제를 협상하는데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온당하냐 이런 걸로 접근하면 바른미래당의 그것도 당연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죠.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법이다라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것 자, 때문에 오늘 의총 다시 아니까. 열리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의 관건이네요. 여기서 아니, 물론, 오늘 의총 물론.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잠깐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석수를 늘려서 여긴 100% 공수처 법안 연동형 가지고 비례대표제로 이제 갔어야 고민해야 될 되는데 부분이 그것이 많다는 아니기 거죠.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별도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좋아요. 생각인데 제가 그러면 얘기하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일본, 네.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2018년 12월 15일 날 그럼 왜 합의를 했느냐 그렇죠. 그거에 오케이. 대해서 답을 안 내놓고 계속 제가 비례대표제가 그 의원 얘기 내각 수차례 변경이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이제 네. 저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서 네, 그런데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유명해요. 예. 아주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 이제 저와 같이 토론했던 분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맞는 제도입니다. 뭐 우리 그 앞에서 소수 청와대 엘리트가 쭉 나라를 끌고 가고 아직 그 1인당 GDP가 낮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나 정치 수준이 낮을 때는 대통령 중심제, 소수 엘리트가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달했고요. 전 국민이 엄청난 고급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민주 의식 수준이 높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높죠, 지금. 이제는 집단 지성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가 됐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만 끝나면 감옥을 가고 또 아주 조사받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친인척들이 감옥을 가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6년에 걸쳐서 그 권력 분산형에 대한 그 연구를 했고 의장 직속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안을 내놓자마자 민주당의 의원 내각제나 권력 분산형을 주장하던 의원님들이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도 많았어요. 의원내각제. 예. 그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우리 거는 당에 많이 안 계셔요. 미안하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이런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다당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권력 구조의 원포인트 개헌, 즉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 권력 분산형이나 의원 내각제로 바꿔주는 개헌이 같이 논의되면서 연동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네. 지금 연동형만 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제도는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동의를 좀 못 해주고 자, 드리고 좀 있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영수 보면- 의원은 뭐냐면 대통령제에서는 아무래도 양당제가 맞는 거다. 미국의 대통령님. 지금의 다당제를 키우기 위한 지원해주는 이러한 연동형제는 오히려 의원내각제가 맞다. 그러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연동형하고 같이 맞춰. 이게 나는 좀 합리적이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철구 대변인은 어때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제 그러니까 아니, 양당제가 맞고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건 이제 그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뭐 학자들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게 학자들. 아니고 어? 학자들도 공부 많이 한 사람. 자 새끼로 샜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끼로 샜나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네, 논의의 밤새야죠. 진전이 아무것도 네. 안 돼. 그리고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틀리진 않죠. 틀리지 않지요. 저도 틀리진 틀리지 않고 않고 맞는 얘기인데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찬성하죠. 저는 찬성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한다고 하세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냐.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으니까. 아.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원내각제. 왜냐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습니다. 네, 왜냐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될 여러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적어도 외교 안보 국방에 관련돼서는 정권을 가지고 분권도 괜찮네, 그래서 분권은. 내치는 총리가 다 하고 이런 구도로 가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 다르겠죠. 총리가 이제 국회 일당에서 수상이죠, 나오고 수상. 그렇지. 그 총리가 네, 나오고. 수상이 되는 건데 거의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거네. 이제 그런 그 프랑스식의 네.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각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의원 내각제네. 저도 이제 일단 분권형으로만 가도 저 연동형이든 비례대표제 강화든 다 찬성할 다 수가 찬성이다.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좋아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것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연동형이라든가 그 다당제를 지원하는 그런 선거구제를 만든다는 것은 네.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특히 한 가지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좋은 분으로 느꼈어요. 네, 좋은 분이세요. 사람 네. 좋은 분이다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보좌진들한테 대하는 것도 봐도 네, 네. 그렇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청와대가 하는 양태가 똑같습니다.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와 어머.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리한 주장이에요. 아, 좀 듣고, 어떻게- 듣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탄핵된 적폐- 정부와 아니니까 꼭 박근혜 정부를 아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아니고. 하면 안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제대로 통해서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아니, 되는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그 전 그러니까 정부니까 꼭 박근혜 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하는 것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공정위 이런 것들 권력 기관들을 다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니까. 예. 예. 그런 그거는 것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 집중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전에 권력 분산형이라도 좋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권력 분산형 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국민의 정책 의지,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사실 그 대통령 중심제는 개울물에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물길을 내고 가면은 개울물을 쫙 따라오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도한 강물이거든요. 이 도도한 강물 앞에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앞에서 하다가는 강물에 휩쓸립니다. 옆에 제방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그리고 다당제를 만들고 이런 원포인트 개헌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든 어떤 거든 다 논의할 그 생각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고 연동형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끼워 팔기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올바른 정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냥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얘기 들어봤자 사실은 어차피 정기 개편에서 하는 국민이 거니까. 판단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같이 하다가 자유한국당이 튕겨 나간 거고. 네. 그래서 나머지 야당만이라도 더불어민주당한테 압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225 대 75로 해서 갑시다. 그러나 우리도 당 안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의 많은 희생이 있는 선거구제 개편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독립 개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네, 스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라낸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왜 같이 하냐고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면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이거는 끝나게 그렇게 되는 안될 거죠. 거라고 봅니다. 아, 잘 될 거라고 네, 봐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예를 네. 들면 이 패스트트랙을 결정을 못하고 바른미래당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가려서 그래도 지금도 가려가지고 존재감이 미미한데 지금 그나마 선거구제 개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을 때 바른미래당이 한 명이 삐져나가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손잡았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합니다. 이게 궁금해지네요. 바른미래당이 오늘 의총 바른 연대니까. 결정을 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네. 저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릴게요. 예.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이 네, 안 되는 끝나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찬성을 하셔서 패스트트랙이 된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 획정안도 우리가 반대할 거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2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있냐면 지금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을 태우잖아요. 네. 동시에 선거구 획정안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내년 1월에 둘 다 패스트트랙이 성공을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어요. 야, 그건 완전 비밀을 제가 비밀 병기를 여기서 알려주는 깠단 거죠. 말이에요? 근데 왜 네. 민주당이 못할까요? 253석을 225석으로 줄인 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태웠을 때 민주당 내에서 동의가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다른 당을 지금 공수처 통과를 위해서 페이크하고 있다. 이렇게 페이크하고 있다. 그거는 네. 현행해도 되더라도 줄어드는 의석수가 7 내지 8개가 생겨요. 네, 현행 알겠습니다. 되더라도. 그다음에 요건 네. 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는 왜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법과 그럼 뭐, 검경수사 네, 운동이 나도 한마디 중요합니다. 할까요? 예. 정치를 왜 하는가를 가지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우리당.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네.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이죠. 네. 내가 어떻게 재선이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인지상정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동감합니다. 우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만은 설령 태워진다 해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그 소수 정당,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집권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오만방자하게 너무 일방적이다. 왜냐? 뭔가 블럭을 만들어야 다수파 블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들이 정권을 운영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고 그런 게 협치지. 마치 말해서 그 들러리 서주는 게 협조가 아니거든요. 이런 더 양보하라는 지금 양보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의 독식하는 거잖아.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네. 이 국회 내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혀. 그 불길한 애감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사회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맞느냐. 전 세계의 대통령 중심 국가 중에서 5만 불 1인당 GDP 이상 되는 나라가 미국밖에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권력 분산형 또는 의원 내각제더라. 유일하게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강력한 주정부가 권력을 분산하고 있어서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권력을 분산해서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해가 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서서 권력 분산형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이번 대선 이전에 과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럴 때는 그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졌던 의원님들이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바람에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뽑을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여야 간에 다 모여가지고 권력 분산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YS도 DJ도 사실 JP랑 전부 그 의원내각제 약속했다가 다 안 지킨 걸로 내가 기자로서 그냥 알고 맞아. 있거든요. 맞아. 맞죠? DJ 네. 대통령은 또 다르죠. 그건 좀 뭘 달라? 나는 똑같아요. 좀 다르죠. 그건 이원 집정부제. 약속한 그러니까 약속한 어찌됐든 거. 이원 집정부제든 그건 내가 권력구조 좀 다르지. 개편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은.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다 안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 해보니까 안 부분, 되겠다, 이거지 네, 이 뭐. 부분은 막상 네, 하면 해보니까 얘기가 다 안 달라지는데 할까요? 한마디 하세요. 권력제도 분산에 대해서. 우선 아까 분권형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촛불혁명 얘기하는데 촛불혁명의 명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려면 권력구조를 바꿔야죠. 그럼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개헌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있었죠. 있었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그죠?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흐르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뭐 개헌에 대한 설명하고 뭐 국회에 제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국회가 거부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방선거 전에 뭐 지방선거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개헌 논의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욕심을 안 내려놓는 거죠. 야당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추진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아, 야당 때 어떤 야당 주장했습니까? 때 아니 주장은- 야당 때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개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희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당론 결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수의 의원들이 분권형과 내각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원래 민주당 아니 출신인 그게 건 아니라 아시죠? 2015년도에 나가기 전에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아니, 잠깐만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갔잖아요, 많이들. 자, 그리고- 30명이 무더기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임기 조정 문제가 상당히 그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 직후에 네네. 그러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조정 문제로 다시 한번 개헌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내각제나 뭐 또 다른 그 변형된 형태의 공권형 대통령제. 를 원했습니다. 왜냐? 많은 대통령들이 본인이 자리에 내려오면 그 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각제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적합하다.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을 그냥 하고. 대통령제고 네. 마지막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그게 저는요. 실제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태였다. 말기가 임기 말쯤 됐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주장한 분도 있고. 저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 줄이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 네. 의원 내각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권력 구조이고요. 우리가 야당 때 주장했던 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연임제를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중임제가 나온 중임제. 거고요. 연임이 그러니까 네. 연임이 가능한 연임 가능하도록 하자 대통령. 하자라는 게 저희 다수 의견이었고요. 네. 그 중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일본식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했는데 그것이 당내에서 거의 수용이 안 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옆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뭐 분권형은 많이 얘기했죠. 분권형도 별로 안 나온 얘기예요. 네. 많이 얘기했죠. 나온 건데 그분들은 중진 의원들 중에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실명으로 나오는 순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되고 그 소수 의견을 얘기한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정치적인 논란의 아니 중심으로 뭐 자유한국당 가기 때문에 내에서도 대통령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분도 있어요. 그렇기 다 때문에 있어요. 지난번에 바른미래당도 있고. 2017년도 있어요. 대선 때 각 당의 후보들이 의원 내각제 주장한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권력 말기가 되면 분권형으로 간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제의 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저는 요즘에 어때요? 국회가 이것 때문에 난리죠, 이거 지금. 선거구제요. 네, 이거 외에는 선거구제하고 공수처법. 공수처법. 네, 공수처법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은 그 예전에 대검 중수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야당 타협에 너무 이용돼가지고 이거를 폐지를 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검 중수부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해서 네. 검경도 지금 잘 드는 칼인데 네. 더 좋은 날카로운 칼을 권력자한테 쥐어주겠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중수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중수부인데 더 센 중수부. 독립적인 예. 센 예. 중수부가 대통령의 하명하에 그것이 이제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언론 탄압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권이 후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 자, 저는요, 왜 공수처법이 지금 왜 필요하냐? 공수처법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하고 네, 김학의 전 조사해야죠. 차관의 이 별장 성폭행 사건, 네네. 예, 그 다음에 이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네. 과거 정부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현재에도 진행형의 사건을 놓고 볼 때 검경이 얼마나 문제가 제대로 있었는가. 수사를 못했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 상설 특검법도 있고 네. 언제든지 그 특정 사안을 특정해서 특검할 수 있죠. 특검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고 네. 검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정리가 되면요, 경찰이 검찰 수사할 수 있고, 예? 법관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상호 견제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이 선거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매개로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싹 가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는 듯한 약간은 느낌입니다. 아니고 좀 큰 문제죠.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우리 의원님 무서워서 약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저째는 그거 아니었으면은 네. 우리 당을 어떻게 또 설득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당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이 줄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선뜻 동의를 못해요. 그런 개혁 과제를 같이 해결한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항을 못하는 거다. 저희 당의 문제는 왜 그러면은 당내 이제 저희 당 문제는 그러면은 뭐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니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 당도 희생하는 거죠. 네, 희생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하기 싫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아니 통과시키는 것 정치라는 게 때문에.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그러면은 선거 없이 그냥 이게 진정성이 하는 게 없어요.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는 유불리함을 떠나서 대의에 필요하다면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 각자 거죠. 자기의 희생에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희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네. 희생이 안 어떻게 보면 돼요. 자기의 이익,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모양새를 만들까 여기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희생을 하지 국회의원들이 또 욕을 않겠다고 먹고 하니까 그러는 지금 거예요. 욕을 더 예전에 먹는 거죠. 299석에서요. 지역구가 한 석이 늘어나요. 그런데 300석 만들면 안 된다. 네. 299석으로 선거구 조정해야 된다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석 조정을 못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300석이 됐어요. 그게 세종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네. 희생을 그게 감내하겠다 세종시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한 거니까. 오늘 뭐 의원님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진짜 돼서 시간이 다 돼서 좀 가야 되니까. 가봐야 예. 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 나경원 대표 얘기를 주간 못했어요. 박종진은 수석 대변인 예. 얘기를 못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 천사 얘기. 천사 얘기 예. 못했어요. 천사. 예. 예. 주간 박준영 오늘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